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정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탈북을 하셨으면 한국에는 언제쯤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3년을 살다가요. 2009년? 네, 한국에는 2013년 초에 입국했어요. 중국에서 3년?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별의별 경험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탈북을 할 때 네. 중국을 그렇게 거쳐오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냥 뭐 자유를 향해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그냥 목숨을 버리고 온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북한에 남아 있으면 이 삶의 그런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목숨을 걸고 온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비교적 되게 어린 나이에 네, 그렇죠. 넘어오시는 가족들도 혹시 가족은 다 북한에 계시고요. 저희 엄마랑만 넘어왔습니다. 어머님이랑 두 네, 분이서? 네. 북한 기준에서는 남은 가족들한테 입을 덜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길이니까 저희가 탈북함으로 인해서 엄마랑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밥 먹을 때 두 명의 음식이 전락되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북한에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오, 네, 이해됩니다. 3년. 저도 3년 하면 좀 그런. 저는 또 태국에서 또 감옥 생활도 했거든요. 저도. 와, 어린 나이에 10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10대였는데 저희 감옥 생활한 이유가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네. 태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북송시키진 않지만 태국 법상 저희가 태국에 불법 체류자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 생활을 걸쳐야 한국으로 보내줘요. 와. 그래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뭐 길게는 한 달 아니 몇 주 정도 실제 죄인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 한 명 잡혔는데 네. 그 사람은 중국어가 되니까 저도 중국에 살았으니까 중국어가 되잖아요. 네. 뭐 저 친구는 경찰을 3명을 총으로 쏴 죽였고 저 친구는 뭐 누굴 죽였고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중국어로.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얘기는 차라리 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에 되게 공포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되게 하모니카식으로 되게 일렬로 자더라고요, 깜빡 나니까. 거기 방장도 있고 방장이 맨 끝에 자고 이렇게 쭉쭉쭉 태국 감옥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방장 출신이긴 한데 좀 보통 탈북할 때 라오스, 태국 이 루트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아셨어요? 공화국에서 오셨나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근데 얼굴이 조금 좀 그런. 네, 정말 이민군 여성상입니다. 이민군들이 좋아하는 여성상. 북한 가면 인기가 많은 상이라는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 태국 방장한테 정말 안 좋은 정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막 손짓으로 저녁에 잘 때 본인 옆에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심지어 종신형이었어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평생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들어간 상황에서 18년 동안 감옥에서 있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18년? 네네. 근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 날 챙겨주려고 옆에 재우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새벽이 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까 그 방장이 동성애자였던 거죠. 저는 근데 뭐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뭐 동성애자에 대한 나쁜 감정도 없고요. 충분히 그분들도 뭐 존경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니잖아요. 네.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와 이거 확 그냥 옥수수를 털어버릴까 했는데 옥수수. 네, 강냉이.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깜빵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는데 정말 그 당시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별일이 없었다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 전 단계까지는 갔죠. 전 단계까지 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격투기라는 걸 하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북한에서는 정말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5번씩 싸움한 것 같아요. 주 5일째네요. 네, 그게 왜냐면 이 북한 친구들이 물론 대한민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거고 옳은 행동이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싸워서 두들겨 맞아도 눈탱이 밤탱이 되고 코피가 흘러도 내가 약해서 맞았다. 절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선배들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막 코피가 엄청 코도 막 부러지고 했었는데 그냥 계곡 가서 씻고 최소한 어머니한테는 티 안 내리고 그건 내가 약해서 맞은 거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파이터의 그런 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네. 확실히 성장 배경이 진짜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 뭐 경찰이 뜨거나 뭐 이런 건 북한 경찰은 보안원이라 하거든요. 보안원? 네, 인민의 보안원이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병신들이에요. 진짜 병신들이고
보안원이 막 사람들 막 패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찰하면 뭐 일반 시민들이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보안원, 북한 군인들 하면 그냥 제발 그냥 내 옆에 오지 말고 저기 꺼져버려라. 이런 마인드가 사람들이 강해요. 옆에 오면 도움이 안 되니까 시비를 걸고 뭐 옥수수라도 뺏어가려고 하니까. 옥수수. 네. 아까 그 옥수수 아니죠? 네, 그 옥수수. 다른 종류의 옥수수. 연도는 다르긴 하지만 연도는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저도 아마 14살, 15살 때 저희도 똑같아요. 주먹 싸움이 나면은 경찰을 부르면 안 돼요. 남자끼리 특히 우리 룰이 있구나. 그렇죠. 뭔가 bar fight 이래서 바라 그러죠 한국에서. 바 같은 데서 보통 싸움이 많이 나는데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한국 같으면은 바로 출동하죠. 그렇죠. 현장 바로 체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합의 한 해 만에 그리고 합의해서 돈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로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제 동창들이랑 연락을 하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남자끼리 싸우는 거에 있어서 경찰을 굳이 안 부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에서 일단 좀 미성년자였잖아요. 근데도 바를 갔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조금 문제는 있죠. 하지만 많이 싸웠어요. 저도 되게 많이 싸웠고 인종차별도 당했고 하니까 싸우면 가끔 경찰이 와요. 네. 근데 오지만 누가 이겼냐? 케빈이 또 무슨 이상한 니 쿵푸 썼냐 막 이러고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신기하네. 네, 북한의 그런 경찰이랑 조금 다른 분위기죠. 네, 경찰이랑은 다른데 일단은 그 미국에 계실 때 네. 싸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확히 몇 전이신가요? 제가 듣기는 100전이 넘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이제 좀 오랜 팬분들은 되게 막 뭔가 신화처럼 받아주시고 저를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새끼 뭐 저런 구라를까지 막 구라다, 이러고 있고 뻥이다. 네, 어디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약간 불려진 게 좀 많긴 해요. 아, 저 가상된 게 있나요? 기사가 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기사 문화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과장이 많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몰랐어요. 물론 근데 100번이 넘긴 해요. 네, 100번이 넘긴 한데 그게 무슨 되게 막 엄청 큰 숫자인 줄 아는데 사실 뭐 100번이 뭐야 500번, 600번 이상 싸운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렇죠. 공식 시합이 아니니까. 그럼요. 저는 공식 시합으로 따지면 저는 2018년에 데뷔했기 때문에 저도 18년 3월에 했어요. 조금 먼저 하셨네요. 그래서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물론 저는 완전 막 싸운 건 그런 느낌은 아닌 게 심판이 있었고 심판도 있었어요? 네, 관중도 많았고 거의 뭐 반 시합 같은 느낌이네. 네, 이제 파이트머니도 있고 하니까 파이트머니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이제 일본에서도 전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막 하고 했었지만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시합은 시합으로 보고 bout, fight 이런 단어를 쓰니까 근데 한국은 뭔가 좀 아무래도 MMA 공식 시합이 아닌데 왜 그거를 시합처럼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시합이라 한 적이 없고 규칙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 기사 쓰신 분이 무규칙 무슨 그것도 게임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처음에 이 온라인 게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저렇게 쓰셨지 했는데 미국 애들은 그때만 해도 그 이영걸에 대한 신화가 정말 컸어요. 이소룡도 아니고 성룡도 아니고 그때는 이영걸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가 휴스턴에 있었거든요. 그냥 뭐 이영걸의 사촌이다 이 소문이 그냥 진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벌써 저는 시작도 하기 전인데 애들만 떨고 있고 쫄아가지고. 네, 미국 애들은 되게 많이 겁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싸우셨잖아요. 일단은.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이 있나요? 그 중에서 딱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기억에 남는다. 제가 방송에서도 막 얘기했던 건데 케이블 TV 옛날 나갔을 때 제가 바지에 이제 속된 말로 쉬를 했어요. 소변 힘들었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첫 시합 때 지림? 네, 지림이라 그러죠. 네. 지렸네요. 네, 그 와중에도 상대방이 냄새 나면 어쩌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괜히 막 예를 들어서 트라이앵글 초크 걸었는데 직방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무기가 되려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뭐 거의 컵이라고 보호대 있잖아요.
그것도 자유예요. 끼든 말든 만든 거예요. 키도 크고 하니까 딱 올려다 보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는 막 와씨 죽나? 아니 제발 살아서만 돌아가자. 하지만 내가 그동안 수련했던 게 통할 거야. 타격으로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또 하체 관절기로 가자.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상대방이 진짜 하면서 웃더라고요. 막 계속 얘기해. 미국 애들 이거 많이 하잖아. 트래시 터킹이라고 하죠. 진짜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막 이러면서 화가 안 나요. 그런 거 들으면 화가 안 나. 왜냐면은 무서워서 화가 안 나고 그냥 그래. 이미 이영걸의 사촌인데 어쩔 거야. 얌전히 치지 않죠. 기압을 눌러서. 동양인의 이거 보여줘요. 그거 진짜 쫄아요. 쓰유! 이렇게 하는데 고1인데 딱 내려가면서 딱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아 근데 미국 애들은 또 거기서 난리 나거든. 와 하면서 해갖고 막 북한이랑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 또 많이 다른 것도 많네요. 제가 2009년에 탈북했잖아요. 네. 그때는 뭐 하고 계셨나요? 그때쯤? 저도 2009년 군번이라 군대 갔죠.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한국 나이 13살이죠? 네, 13살. 한국에서는 그러면 6학년이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때 나와서 또 심지어 다음날에 탈북한다고 하면 전혀 몰랐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의 그런 농사를 많이 지어 도와드리거든요. 농사. 네, 대한민국 기술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초등학생을 일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막 밤 12시까지 옥수수를 막 열심히 날라드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다음날에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겠지 하고 갔는데 여기까지 왔네.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솔직히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남조선 하면 항상 못 사는 애들, 거지들이 많은 동네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죠. 저도 사실 비슷하게 미국 애들이 그렇게 아 정말요? 저는 일단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게 되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많았고 일본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아 일본에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 많아서 막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비교적 되게 많은 아픔을 딛고 성장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네. 가장 아픈 사건, 가장 고통이 컸던 거 1순위 뽑으라고 하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하나만 기억에 남는 진짜 힘들었던 순간 하나만 얘기한다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중국말로 치가이란 말이 있어요. 그 거지새끼란 소리거든. 치가이. 치가이. 네, 치가이란 거지란 소리인데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네 땅이 아니고 보고 있는 하늘이 네 하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한들 너가 나한테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스래퍼로 제 싸다기를 때리는 거예요. 빡! 근데 심지어 그때 그 아저씨가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갔어요. 제가 한 대 때리면 그냥 바로 정말 기절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못 그런 이유가 저희는 그 당시 불법이기 때문에 저 혼자였으면 그냥 때려버리겠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전화 한 통이면 북한에 북송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참으면서 혼자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랑 가까워지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그 힘든 순간이 있나요?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네, 정말 지워버리고 싶다. 기억에서. 뭐 어렸을 때는 그랬던 순간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막 뭐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뭐 막 납치도 당해봤고 좀 남다른 그런 고통이 많은 어린 시절 보냈는데 옛날이랑 달리 지금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은 없고요. 다 감사함으로 승화시켰죠. 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때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도 못했을 거고 지금 같은 제 모든 걸 담은 음악도 노래도 안 나왔을 것 같아서 그런 순간은 없고요. 하지만 그냥 굳이 기억에 남는 고통을 하나 꼽으라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고통은 꿈에서도 저를 계속 항상 괴롭히는 디테일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과거의 그런 아픔을 항상 그 틀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화시켜서 정말 동기부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솔직히 힘들잖아요.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니까 너무 뭐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의 그런 고통들이 있어서 정말 극복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딥한 터킹을 하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이제 뭐 네, 마무리를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이제 행복한 날들이 네. 가득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가끔 운동도 하고 좋습니다.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같이 한번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옷 벗고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좀 무서운데 한 수 또 배워보도록 아, 제가 배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